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 SDI.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2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31만 원에 10%, 32만 원에 10%세요. 예, 예. 네, 오늘 또 ESS 관련한 호재가 있었는데 주가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아까 또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배 들어주세요. 네, 이번엔 민프름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예, 안 그래도 민프림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싶었습니다. 네, 상담해 네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거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에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계속 움직이지를 안 하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10월 말, 11월 때쯤 사셨구나. 네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35만 원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뭐 단기로 저는 보시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수익만 많이 나면 계속 갖고 가려고 그러고요. 또 오늘 또 ESS 이게 또 좋은 또 정보 그게 소식이 나오니까 추가로 또 조금 주매를 좀 더 해도 어떨까 싶어서 그것도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요. 지금은 네네.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요번 상승 넘기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는 저는 내년까지 좀 꾸준하게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갖고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 SDI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예요. 네네. 근데 지금 얘가 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뜨는 이유는 AI의 전력이 모자라니까,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 2차 전지 배터리로 그거를 조금 좀 채우자 뭐 요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 AI가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또 이제 관심이 식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마 이번 시장 상승장의 고점이랑 좀 맞물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삼성 SDI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승장 유지할 때까지는 조금 들고 계시다가 네. 추세가 꺾인다. 이제는 뭐 뭔가 얘기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싶으면은 그때는 5% 조금 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30만 원대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서 간다 이러면은 쭉 들고 가시고 추가 매수는 조정이 왔을 때 30만 원 아래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얘가 네.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27년도에 이제 뭐 양산 계획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26년 내년 정도 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될 거예요. 뭐 좀 땡겨서 뭐 2026년 뭐 연말에는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뭐 연기가 돼서 뭐 27년도 뭐 하반기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슈가 이제 정말 나오게 되는 게 정작 내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쫙쫙쫙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나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에 이번 상승장에서 절반 매도하는 게 목표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요것만 바라보고 길게 들고 있다면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니 길게 네. 들고 갈 것 같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는데 조금 욕심이 나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이번 상승장 안에서 절반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저는 좀 편하게 갈게요 하면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요대로 쭉 보유. 그러면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오늘 종가가 31만 7,500원인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긴 올라갑니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금리 그 올라가면 5%를 갖다가 매도하고 내년 다시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네, 그 매도 예. 시점은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좀 잡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쯤에 35만 원을 넘는다. 그래도 조금 이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는 꾸준히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추세가 좀 바뀐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체 15만 300원에 45%요. 15만 300원에 45% 맞으실까요? 네. 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중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물론 평단가가 생각보다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 10월 달에 진입을 하신 건가요, 혹시? 제가 삼성전자를 네. 7만 2천 원에 3, 4년 보유하고 있다가 10월 달에 아. 9만 원에 팔고 네. 근데 팔았는데 얘가 더 올라가서 막 포모가 와서 네. 그럼 한미반도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네. 얘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삼성은 올라가고 얘는 떨어져서 네. 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멘탈적으로 제일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가 판 맞아요. 종목은 올라가고 내가 들어간 종목은 이제 더 떨어지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과거로 돌이켜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장비 관련주들이 정말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멈칫을 하면서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PCB 기판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많이 올라주는 모세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HBM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욱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장비 관련주들이 올랐지만 그 다음 막상 돌이켜 보면은 뭐 디램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호황이 된다고 봤을 때 부품주들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더욱더 올라줬던 모습도 나왔는데 장비 관련주들은 이제 차례가 다시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비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고점 대비 거의 20% 넘는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요 근래는 또 이제는 기간 행보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차트 트렌드가 뭐냐면 한 차례 고점을 찍어주고 21평까지도 다시 행보하는 구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 노란선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TC본드 관련해가지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경쟁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비중은 더 늘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내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진입가 부근에서 비중 45% 정도잖아요. 20% 정도를 덜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을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약간의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비중 2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17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15만 원 선까지는 언제 갈까요?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투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보다는 내년 초에 더욱더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1년 정도는 최소 1년은 얘기를 하는 만큼 이번 연도 3분기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내년 상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 발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이제 차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에서 20%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고민에 대한 답이 좀 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DBR텍이고요. 네. 매수가는 54,550원에 7%예요. 54,550원에 7%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역시나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상담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민프롬 대표님께 네, 민프롬 발표할게요.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매수하신 지 꽤 되셨겠네요. 4년 됐어요. 4년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엄청 고생하셨겠네. 네, 올랐을 때 못 팔고 그냥 내버려 아이고. 두고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아이고, 요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좀 빨리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기다릴 수 있으세요? 네, 기다릴 만큼 조금 수익을 많이 보고 팔고 싶죠. 아, 추가 매수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네. 추가 매수 한번 하세요. 아, 7%, 7%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죠? 네. 오래 기다린 만큼 조금 수익을 좀 이번에는 내고 나오자. 요번 상승장 안에는 내고 나오자. 이번 반도체 이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매도를 하자. 요 목표로 한 7% 정도 지금 보유하신 금액 딱 똑같이 해갖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너무 작아서 아쉬워서 그래요. DB하이텍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도요. 이게 파운드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사는. 그런데 이제 주요 레거시 업체들이 요 생산 라인을 축소하면서 얘가 대신 이제 낙수 효과를 본다. 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올라온 거거든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네. 사이클이라서 같이 가는데 지금 얘가 키 맞추기로 같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다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얘네는 대장주니까. 네. 뭐 저번 달, 저저번 달 이 가을쯤에 테크윙이나 뭐 이런 소부장주들이 이렇게 막 난리를 쳤을 때 얘는 조금 잠잠했어요. 그쵸? 그런데 요렇게 가는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걸 보시면 한번 올라갔다가 옆으로 눕죠. 요게 네. 기간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네.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이 요게 계단식 상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요번 상승장에 얘가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긍정적인 전망이에요. 최근에 네. 지금 DB하이텍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 지금 너무 좋죠. 그러면 네네. 이번에 매도를 목표로 요번 사이클에 길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매도할 목표로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거죠. 내일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내일은 꼭 추가 매수를 하세요. 내일 오른다 이러면은 빠르게 그냥 추가 매수를 하세요. 왜냐면 추가 매수 해도 비중이 14%니까. 그리고 네. 오래 기다린 만큼 이제 마음이 조금 단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매수가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7만 5천 원대 시장 분위기를 보세요.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약간 고점 논란 나오고 막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왜냐면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년에 슬금슬금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꺾일 분위기를 딱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7만 5천 원대가 시장 분위기를 보고 아직 괜찮다 싶으면 8만 원 부근, 8만 원 전에서 매도한다. 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7만 5천 원에서 시장 분위기가 요상해. 그러면 7만 5천 원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이렇게 일단은 봐드릴게요. 내년 상반기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그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상승장이 끝나기 전까지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8만 원 이상으로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꼭 보유하셔서 8만 원 이상으로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하이브고요. 네, 네, 비중은 15%인데요. 네. 30만 8천 원에 매수했어요. 네, 30만 8천 원에 하셨어요. 네. 하이브 내년 3월 BTS 컴백 소식에 또 올라줬는데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저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우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하이브 요 근래 들어가셨나요, 혹시? 아니요, 10월 29일 날 샀어요. 이제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한 차례 올랐었는데도 안 팔으셨잖아요.
네, 근데 안 팔았어요. 저는 내년까지 이왕 들어가신 거 내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이 다 안 좋습니다. 하이브를 제외하고 YG엔터, 뭐 SM, 뭐 JRP 다 안 좋지만 하이브는 어느 정도 하방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BTS가 내년 3월 달에 이제 컴백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서 앞다투면서 나오는 게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것보다 5배가 넘는 부분을 내년에 돈을 벌 거다. BTS가 네. 컴백을 하면 월드투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진행하면서 많이 벌 거다라고 하는 만큼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뭐 한두 배, 뭐 두세 배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그냥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을 타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5배 정도를 전망치를 한다는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그만큼 따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BTS 관련해가지고 하이브 같은 게 많이 떨어졌을 때가 20만 원 밑에였는데 지금은 30만 원이다라고 보고 20만 원에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5배 이상을 한다라고 본다면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만큼 못 따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보면 내년 정도에는 40만 원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BTS가 뭐 구설수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야 되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물론 뭐 흥행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뭐 노래가 그렇게 조금 썩 별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팬덤이나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가 아마 그때가 40만 원을 못 찍는다고 본다라면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세론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대감으로 40만 원을 먼저 찍어준다고 본다라면 수익을 한 절반 정도 챙긴 다음에 나머지는 마음 편하게 보시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요. 네. 그러면 지금 좀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네. 노출된 재료이긴 해요. 이 BTS 관련돼 가지고요. 근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는 괜찮지만 비중 5% 정도만 채워서 20%만 맞추는 거. 그 이상은 너무 무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내년에 40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은 절반 매도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화 02-2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LNF요. LNF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1,000원 10%. 12만 1,000원에 10%요. 예, 예. 이 종목 오늘 또 하락해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네. 네, 앞으로 다시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예, 민푸른 대표님요. 네, 민프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오. 반갑습니다. 요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달 되면 가는데요. 그럼 답답하셨겠다. 이거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우리 저번 달에 생각해보면 시장 엄청 빠졌었는데 11월 동안 박스권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이게 혹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이 차트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월 동안 시장 빠지고 있을 때 얘는 이 12만 원대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고 요거 수급을 조금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연기금이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여기 보시면 쭉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11월부터 연기금이 계속 산 거예요. 계속 샀는데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일단은 고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기금은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혹시 추가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0%는 넘기지 마시고
딱 예. 추가 매수 지금 비중 플러스 한 번 정도만 20%를 갖고 요게 이제 15만 원이 넘어 돌파하고 이제 갈 때 조금씩 3%, 5%씩 급등이 나올 때 이렇게 분할 매도해서 들고 가시는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LNF는요. 그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나 어떤 이 원재료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다 막 이런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뭐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거니까. 예. 그게 AI 수요 급증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리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AI의 어떤 이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동안 쭉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상승장에는 LNF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AI의 편승이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AI의 어떤 고점 요거가 이제 나는 최종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승장 끝날 무렵 상승장 이제 고점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어느 정도까지요? 예.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일단 1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는 20만 원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돌파하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다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모멘텀까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15만 원을 돌파 시 이 분할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리노공업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0원에 20%입니다. 65,000원에 20%요. 네네.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다시 매수가 이상으로 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내가 한번 고민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매 들어주세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딱 오늘장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돌입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11월 달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 전망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내년 전망이 더욱더 좋아진 부분이 에이직 반도체 요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구글의 TPU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매출액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의 가동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도 딱 적당하게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오늘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빠졌던 부분이나 약간 흔들렸던 부분은 FOMC 전에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FOMC 결과에 따라서 뭐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반도체, 특히 부품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 장비랑 소재보다는 더욱더 전망성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보다는 저 목표가를 좀 크게 잡으면서 목표가를 8만 원, 내년 한 3월 달까지 노리면서 가시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